아무튼 그 시험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막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 아닌가? 왜냐면 일단 이 6번 같은 경우는 평가원 문제 변형이기는 하고, 근데 이제 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평가원의 어떤 기준점과는 뭔가 잘못 해석된 느낌으로 변형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내신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7번도 어떤 평가원 문제를 변형한 거다. 그 다음에 8번도 추측하고 정당화 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고, 10번 어떤 평가원 문제를 변형을 하긴 한 것 같다. 근데 약간 좀 조잡하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러려니. 그 다음에 11번도 어떤 평가원 문제를 변형한 거고, 12번은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 아닌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어떤 교육청 문제의 내가 봤을 땐 좀 다운그레이드 한 버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12번까지가 객관식이고 12번까지 끝나면 그 뒤에는 어려운 게 내가 생각했을 땐 18번? 뽑자면 18번 말고는 없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긴 하다. 이게 근데 아무튼 푼 거 보니까 뭐 거의 다 6번부터 12번까지 거의 다 박살 났던데 보니까. 아무튼 일단 6번.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저 평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 가족권에 대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분집분 나 찾고, 그 다음에 다 찾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글쎄 아무튼 뭐 내신 그냥 좋게 생각하면 내신이니까 봤던 문제에 대한 변형이니까 뭐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를 이렇게 찾는다. 얘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신 시험을 준비한 어떤 모드라고 치면 이제 이게 상황적으로 나는 다 봤잖아, 저 문제에 대한 것들을. 추론할 만한 요소들은 거의 다 줄어들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 이거야, 내 말은. 그럼 첫 번째로는 저 둘의 위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대소관계를 봐야 되는 거니까 나는 교점을 보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빼기 4x 더하기 4 이렇게. 얘는 1 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뭐야, 간단하네 계산도. 이렇게. 그러면 저게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이렇게 있다고 쳐? 이렇게. 그 문제에서 저 구간에 대해서 fx를 hx라고 하겠대. 지금 저게 fx인 거잖아, 나한테.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2까지 이렇게. 저 구간에 대해서 hx가 fx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hx는 h4 빼기 x랑 같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저 h4 빼기 x랑 hx랑 같다는 게 저게 뭘 말하는지 알고도 있잖아, 너네. 저거 뭐 말하는 건데? 이 기준 좌우 대칭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구하는 게 1에서 6까지 hx.
그러면 1에서 2까지는 뭐냐면 저 제인 거지. 2x-1 이렇게 그 다음 이 기준 얘를 대칭시킨다 이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제가 2에서 6까지면 구간 길이가 4인 거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구간 길이가 4인 거 아니야? 저거 구하는 거잖아. 어차피 얘를 얘에서 대칭시켜서 적분하겠다고 하는 건 그냥 이 범위에서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상황을 받고 이제 계산만 하면 된다 이것만. 그럼 간단하지 문제. 그러니까 7번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 저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고 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처음부터 막 A 값을 막 케이스 분류하고 뭐 이런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 그냥 기억을 본다. 그럼 A가 2분의 1일 때 야 그랬으니까 그러면 T에 저런 함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다짜고짜 뭐 쟤를 뭐 하든지 아니면 저 그래프를 갑자기 막 그려놓고 한다든지, 아니 문제에서 뭘 묻는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다거나 저 VT를 쓸데없이 구했다거나 이랬으면 그 문제를 읽고 설계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 뭘 하라고 한 게 없잖아 지금 문제에서. 기억에서는 더군다나 얘 물어봤잖아 이렇게. 그럼 잘 봐. 묻고 있는 건 저 1에서 2까지 위치 변화량이야. 근데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함수는 저 위치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아 얘를 이렇게 보라는 거구나 이런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구하세요 이런 뜻이지 이렇게. 그러면 저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 나오겠지 이거. 그 다음에 저 니은 1과 3 사이에 A 값이 있을 때 P의 움직이는 방향은 한 번 바뀐다. 니은에서는 묻는 게 저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게 부호잖아. 속도의 부호. 그럼 저 도함수의 부호를 봐라 이런 거지. 근데 그러면 그럼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지. 근데 두 가지가 있겠지. 저 xt의 그래프를 그려서 추측할 것인가, 아니면 x't의 그래프를 가지고 추측할 것인가. 그러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가 지금 xt 그래프가 있으니까 xt를 먼저 관찰해 보겠지. 그러면 이때 그래서 저 1과 3 사이면 저기 0이 있고 A가 있고 그 다음에 3A인가? 아닌데? 아니지, 여기가 3이지. 그럼 여기가 3A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저렇게 추측할 수 있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는데? 저 구간, A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얘를 가지고 제 부호를 보겠다는 건 증가 감소의 상태로 보겠다 이거잖아. 그러면 어딨어? 여기서 증가해서 감소 상태로 한번 바뀌고 여기서 감소해서 증가 상태로 한번 바뀌잖아.
그러면 한 번만 바뀐다. 쟤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거짓. 이렇게. 그 다음에 P가 출발한 후 움직이는 방향이 오직 알파, 그럼 잘 봐. 난 니은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잖아. 그러면 저 위치 함수가 저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 순간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근이 하나 줄어들면 되나? 안 되겠지. 그러면 저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럼 저렇게 되면 저 xt가 뭐 되는데 이제 t 3승에 t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뭐 원래는 미분해서 그리면 되지만 아무튼 뭐 저기서 속도가 한번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뀐다 이거지. 그러면 얘 값은 뭐야? VT? 오케이. 이건 뭐야? 4T3 빼기 9T 제곱 이렇게 돼. 그럼 여기가 4분의 9인 거지. 이렇게. 그럼 나한테 물은 건 저 알파에서 3까지 얘가 알파라는 거잖아. 이렇게. 알파에서 3까지 쟤가 4보다 크냐, 즉 저 이동거리가 4보다 크냐 이거잖아 나한테. 그러면 어디 갔어? 계산하면 되지. 빼기 맞지? 예. 얘는 어차피 0이잖아 이거. 그러면 얼마야? 4분의 9의 3승? 그 다음 얼마지? 4분의 3인가? 이렇게. 얘가 4보다 크냐 이렇게 물은 거야. 거듭 제곱수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해야 되긴 하지. 그럼 얘는 3의 몇 승인 거야? 3의 7승인가? 4의 3, 4의 5승인가? 이렇게. 얘가 2의 10승 맞나? 맞지? 뭐 계속 잘못했어? 맞아. 그럼 디귿은 참이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체적인 과정은 가정, 조사, 추측, 정당화 이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추측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의 메커니즘을 돌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만 이제 저 함수를 이제 fx, hx라는 함수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저 hx는 4차 함수가 되겠지. 그리고 저 ht 값은 0인 4차 함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저 gt라는 함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딘가 여기 hx라는 함수가 있었어. 여기에 t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x축이 그어지는 상태다 이런 거야. 저 함수의 그래프는. 저 t값에 따라서 x축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t값이 있었다. 그러면 x축은 여기로 결정된다. 그러면 이제 근의 개수가 왜 달라지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 어떤
GT라는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잡히지 않았으면 저런 발견적 과정을 통한 저 조건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거야. 그러면 저런 거 아무거나 조사해봐. 제일 예쁘장한 거 해보고 싶잖아. 그러면 얘는 등식 조건이니까 뭔가 문자를 결정하는 조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나 조건을 보면 저 t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저 셋의 합이 11이래.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a라는 애가 있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a에서의 좌극한이면 저렇게 될 거 아니야? 저 GA가 저 A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의 교점 개수가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지. 그러면 우극한도 몇 개가 되겠어? 4개지. 함수값은 2개가 되겠지? 그러면 4, 4, 2니까 합이 얼마지? 10, 11이 안 되지. 그럼 저 상황은 답이 아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수정해야 돼. 근데 이때 베스트는 뭐 설령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저때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으면 좋다 이거야. 4, 4, 2가 나왔잖아. 그럼 4, 3, 2 이렇게 나오면 11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저게 4개 이상은 안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맞잖아. 그러면 아, 4, 4, 3? 이렇게. 그러면 11개인 거지. 그러면 4, 4, 3. 그러면 얘가 아니고 이런 게 그러면 얘 극소값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달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혹시 이러면 되나? 추측. 그러면 여기 A를 해본다 이거야. 그러면 저 첫 번째 조사가 있었잖아 난. 그러면 우극한 좌극한은 4, 4인 거 보이지? 함수값이 몇 개야? 3개. 맞다. 그러면 저런 지점이 나는 의심해볼 수 얘는 안 되겠다 알겠지? 저 2개 되지? 그럼 난 찾았는데 이제 저 박스 조건 나 조건을 만족시키잖아 일단. 그럼 가 조건은 지금 어디서? 마이너스 1? 여기 1인 거지. 마이너스 1 뭐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저 함수값의 차이가 6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 이렇게.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fx라는 게 저게 h'(x)잖아. 맞지? 세우창에서 1이었지. 오케이. 그럼 나는 저 가조건을 통해서 알파가 잘 봐. 동치 조건 맞지? 저 가조건을 만족하는 알파가 정확하게 저 범위의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 그러면 이게 얼마지? x 3승이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의 x 제곱 그 다음에 2알파 x.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는 거니까 얘랑 얘는 날려도 되잖아. 그러면 이러면 되나? 그러면 얼마야? 3분의 1에 알파 플러스 2 넣어 3 알파 얼마지? 7 나왔다 그지? 그럼 답이겠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약간 그 문제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형식이 주는 뭔가 그 너네로 하여금 공포감? 자연수 조건, A, B, C 합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이 순간 이게 약간 머릿속 어떤 사고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씨, 맞나? 응. 맞아? 이거? 그러니까 뭔가 조사를 했는데 내가 다 발견 못하면 어떡하지? 막 약간 이런 그 심리적인 스스로에게 거는 공포감. 일단 보면 그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런 거지. 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함수는 결정돼 있고 A, B, C에 따라서 저 함수가 결정될 것이다. 그때에 아무튼 저 HT라는 함수가 이제 Y는 T, 상수함수와의 교점이니까 그게 불연속점이 두 개가 있다. 저 강력한 조건이 있잖아 나한테. 그러면 첫 번째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먼저 보겠지. 이렇게 1 이렇게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렇게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쟤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1보다 큰 쪽의 2차 함수, 저 2차 함수는 당연히 극소값을 갖겠지. B가 자연수라 그랬잖아. 물론 B가 1이면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럼 저 박스 조건을 가지고 B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보면 저런 함수가 있어. 그 극소값을 갖고 그 값은 C-4래. 이렇게. 그리고 불연속점이 두 개만 있어야 된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저 t값이 0인 경우에 불연속이 되는 건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그럴 거 아니야, 저건? 저 fx 자체가 여기 오른쪽에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저기서 교점 개수는 무조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불연속점 한 개는 알았다는 거야. t값이 0인 경우. 그러면 그 다음 의심 지점은 어딘데? 저 t값일 거 아니야? 그럼 나의 추측은 뭔데? 저기서만 바뀌도록 2차 함수를 일단 추측해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추측이 저거 아니겠어? 맞잖아? 그러면 얘가 1, 여기에 쓰인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얘 값이 얼마야, 근데 이거? 극대값. 이 얼마야? 4야? 이렇게. 그러면 저 경우는 반드시 저 두 군데서만 불연속 되는 거잖아, HT가. 그럼 쟤는 일단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저 때 구한 A, B, C 순서쌍은 반드시 저 주어진 답 조건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잖아. C값이 4일 때 그럼 나는 여기 B가 있을 거고 저 극소값이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건가? 맞지? 이렇게. 그러면 얘 뭐 돼? 2분의 B 마이너스 1이지.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b지. 그러면 저렇게 되는 거지. 저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 기준으로 카운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제곱수잖아. 그럼 얘가 1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얘가 2면 그 다음 4 더 이상 없지. 그러면은 얘가 1이면 얘가 16인 거고, 얘는 4인 거고, 얘가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A, B, C 순서상은.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3개 구한 거야. 됐지? 그 다음 잘 봐. 나는 t값이 0과 4인 경우에만 불연속이 된다는 건 지금 좀 명확하게 알았어.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 2차 함수를 위아래로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잘 봐. 그럼 간단하게 이런 걸 머릿속으로 스캔해보라고. 저러면 불연속점이 늘어나지. 언제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경우는? 저 경우여야 될 것 같다 이거잖아. 저 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가 C 값인 거지. 그럼 잘 봐. 이때는 저 C 값이 뭐라는 건데? 8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 추론을 간단하게 해보면 말이야,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잖아. 맞지? 그럼 저 A, B 순서상은 안 바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똑같이 이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A, B는. 그럴 거야. 얘의 극소값이 이번엔 뭐라고 할 건데? 4라고 할 거잖아. 근데 C 값이 8로 바뀌었잖아. 그럼 저 앞에 있는 애가 빼기 4가 되는 거지, 똑같이. 그러면 저거 말고는 더 다른 경우는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박스 조건에서 저 극소값을 가지라 그랬잖아. 그럼 B값은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어디 갔어? 뭐지? 최대값. 최대값은 8.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야? 저게 내가 찾는 최대 최소 아니야? 그럼 답이겠지 이제. 일단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저것보다 이제 그 원본 평가원 문제는 조금 더 단순하긴 했지, 조건이. 여기다가 뭔가 양념을 좀 많이 치긴 했는데, 아무튼 그 보면 일단 저 근 3개나 줬어, 나한테. 그러면 어쨌거나 조건이 많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게 구하는 게 결국은 얘잖아. 그러면 저게 최고차항 개수는 나에게 구하지 않아도 될 문자의 대상이다, 이런 거야. 최고차항 개수에 관계 없다는 거잖아, 이거.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거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fx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무거나 가정을 해보겠지, 저때.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 이게 보면
이렇대. 이렇게. 그러면 저 fx를 가정할 때 나는 그냥 이런 거 먼저 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는 경우, 1을 중근으로 갖는 경우, 2를 중근으로 갖는 경우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해보자 먼저.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 거냐. 이렇게. 저러면 안 되잖아. 근데 난 알았지. 뭐 이러면 여기 2개 생기잖아. 여기 2개 생기잖아. 이렇게. 그럼 그게 1, 2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난 하나 찾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저게 최대 최소니까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뭔지 알겠다 이거지. 이상하네. 이렇게. 저러고 나서 혹시 또 다른 경우가 있나를 조사를 해보려고 하면 나는 쟤네들이 아닌 어떤 다른 근을 갖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잖아. 맞잖아.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 경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이러면 저 박스 조건까지는 모두 만족한다. 됐지? 뭔가 케이스 불교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건 아니고. 저런 추측을 통해서 혹시 다른 경우 해서 찾아본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 되는 거야?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저렇게 돼.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얘네 둘은 함수가 결정된 거야. 이때 얘가 전체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fx 플러스 2면 얘는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야? 얘는 뭐 되고? 얘는?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얘는 뭐 되는 거지?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저 fx 플러스 2라는 i는 저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fa 빼기 x가 쟤를 미분 가능한 함수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잖아.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자꾸 막 저 곡선을 막 대칭시키려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원래 저 함수가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지금 fx는 미분 불가능한 함수지. 맞지? 근데 저 fx 플러스 2는 얘랑 얘에서 지금 미분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야. 그럼 a는 잘 봐.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쟤네들이 대칭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a 빼기 x를 했을 때 저 주황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 근을 갖는 위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a 빼기 x. 얘네가 얘랑 얘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저 x 더하기 3이랑 x라는 인수를 가지게 될 거 아니야. 추가적으로.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저게 예를 들면 1차식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미분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여야 되고 얘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값이 얼마여야 되는 거야? 얘가 0이고 얘가 빼기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는 얼만데? 마이너스 1. 그럼 잘 봐. 마찬가지로 얘는 빼기 3이랑 빼기 1에서 미분 불가능이야. fx 플러스 2가. 근데 저 원래 함수 fx는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잖아. 이렇게. 그럼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 얘네가 저 빼기 3이랑 빼기 1이라는 근이 돼야 된다고. 그럼 누가 빼기 1이어야 되는 거야? 얘가 빼기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얼만데? 2.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되지. 그러면은 상황 두 개는 구했어? 그 다음 이제 얘야. 그 이제 얘를 생각해보면 얘는 어쨌거나 저 x 더하기 2가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가 될 건데? 4개 될 거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여기 얘가 빼기 3 될 거고 얘가 빼기 1 될 거고 얘는 알파 빼기 2가 될 거고 얘는 0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의 근이 모두 얘랑 겹쳐야 돼. 그러면 잘 봐. 제일 얘네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얘인 거잖아. 얘가 얼마여야 되는데? 빼기 3. 그럼 얘가 얼마여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이때 A 값은 얼만데? 빼기 1인가? 이렇게? 그럼 알파는 얼마야? 0이지. 모순. 알겠어? 동치 조건의 모순이야.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오케이. 그래서 저 두 가지 중에서 아마 답이 얘였나? 그럴 거야. 그 11번 같은 경우는 보면 저 가족권은 저 구간에 대한, 그러니까 각각의 구간에 대한 함수 fx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이제 정적분 값에 대해서 알려준 거지. 그 다음에 이렇대.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 a 값과 저 fx 함수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저 뒤에 거는 플러스 x12에서 x까지 ftdt 이렇게 하면 미분하기 편하지. 너네 입장에서. 그러면은 fx 더하기 fx 이렇게 되는 거잖아. g 프라임이. 그러고 나면 어디였어? 여기 0 있고 2 4 6 8 10 12 그럼 이런 거야. 이게 너네 저 x는 6에서 극대값 0이라는 조건을 쓸 거잖아. 그럼 처음에 너네 뭐 쓸 건데? 첫 번째로 이렇게 쓸 거지.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자, 이 다음에 이 직후에 뭘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무슨 그래프를 나타낼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기에 gx를 나타낼 거야, fx를 나타낼 거야? fx. 자, 그러면 얘를 알아내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래, 얘까지 표시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고, 내 말은. 어? 어? 뭐 지렁이 그리겠다고? 뭐 할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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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모양이 둘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항상 저 그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는 거잖아, 저 구간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답으로 맞히는 거는 갈 수 있는데 그 쟤는 필요 조건인 건 알지? 6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그랬잖아. 일단 0이란 조건 안 썼고, 난. 맞지? 그러니까 0이라는 조건은 뭐 이렇게 쓰는 거겠지? 예를 들면 G6, 0 이렇게. 얘는 저기다 쓸게. 이렇게. 그래서 0에서 6까지는 6에서 12까지. 이렇게. 맞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이런 거야. 나는 저 구하는 게 지금 얘니까 저 fx를 추측해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자, 이게 나는 f6이 0이라는 필요 조건은 쓴 거야. 나는 맨 처음에 여기서 이런 걸 하는 거거든. 극대값이라 그랬잖아, 6에서. 저기서 그래프 대형이 하나 결정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 0, 2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는 필요 조건 쓴 거고 저 극대값이라 그랬으니까 6 근처의 그래프 개형은 결정된다. 됐지? 그 다음 이제 나는 저 정적분 값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될 거잖아. 맞지? 근데 자, 그 다음 0에서 12까지 전체 정적분을 하면은 저게 3분의 16이 돼. 그리고 0에서 2까지는 3분의 8. 그럼 난 알았지? 이거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선 이렇겠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 왜냐면 전체 정적분 했을 때 값이 3분의 16이잖아. 그러면 잘 봐. 0에서 6까지의 정적분 값이랑 여기랑 정적분 값이 같아야 돼. 그러면 추측은 끝났잖아. 그럼 문제에서 어디 갔어? 저 A 값. A 최고창 개수지. 그러니까 여기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3분의 8인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A 값은 간단하게 결정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 때 뭐 이런 걸 해도 된다 이거야. 뭐 이차함수 넓이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A 값을 빠르게 구했다. 오케이, 좋아, 괜찮아. 아니면 그냥 정적분 해도 근데 간단하지 않나 저거? 어쨌거나 계산을 하든 뭘 하든 A 값 구하는 건 크게 무리 없이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저 A 값 뭐 나와 이거 계산하면? 2 나와? 이렇게. 그러면 2부터 11까지라는 거잖아. 이렇게 제로섬이고 제로섬이고
그럼 내가 찾는 답은 건너. 그럼 저게 답이라는 거지 그냥. 저 반쪽이니까. 그러니까 잘 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중간중간에 어떤 디테일들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에 어디서 저 조건을 생각을 했어? 얘는 당연히 생각했겠지. 근데 쟤는 극대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도 어떨 때는, 그러니까 막 수투 문제 풀 때는 저 뭐 x는 6에서 극대값 0이다 이러면 뭐 f'6은 뭐 그러니까 fx가 6에서 극대값 0을 간다고 쳤을 때 그 f'6은 0이고 뭐 f6도 0이고 두 개의 식을 쓰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막 극대라는 조건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부호 변화가 막 있다 이렇게 설명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내가 보니 저번에 막 그런 경우 본 적 있거든. 같은 시험지에서 수투에서 극대값에 대한 조건이 나왔을 때는 그냥 두 개의 조건만 쓰고 갑자기 저 미적분으로 갔을 때 극대라는 조건에서 막 부호 변화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시험지에서 태도가 달라지잖아. 그러면 이게 일관된 태도가 안 되지 절대. 그러니까 내가 갖춰야 되는 태도라는 건 뭐냐면 얘는 필요 조건이다 를 명확하게 인지한다. 그러니까 그리는 순간 모든 것은 발견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동치 조건이랑 마찬가지인 거야. 얘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다 이거야. 이게 많은 경우에 이게 막 설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두 개만 쓰고 갑자기 끝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랑 필요충분 조건인 줄 알아요.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된다니까. 얘를 지웠을 때 얘가 그래프에서 어떤 역할인데 라고 물어보면 극대값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잖아. 안 되잖아 저게. 그러니까 얘랑은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당연히.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저게 3번 조건인 거고 미적분으로 가게 되면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다를 배우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정한다. 미적분에서는 이계도 함수라는 것과의 이계도 함수와 fx와의 관계를 통해서 극대 극소 판정할 수 있어. 이런 거야 그냥. 이 두 개는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절대 필요 조건일 뿐이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필요 조건이라는 생각을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랑 그거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랑 다르다고. 인지하고 있었지? 근데 나는 구하는 게 fx의 그래프를 추측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문제가 이렇게, 너네 이거 알았잖아. 저게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 말이 결국 뭔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 머릿속, 나는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게 얘인데 그럼 얘를 적용해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6 근처의 함수부터 먼저 결정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차라락 결정되잖아. 이게 교과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야.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고 얘를 쓴다. 필요 조건 표시하고 근데 부호가 중요한데 잠깐만. 그럼 나는 얘까지 써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평가원의 원본 문제잖아 이게 원래.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수투에서는 이런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저 6,0을 지난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저기서부터 그래프에 대한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러면 점핑 되잖아 자꾸 사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일단 17번 얘는 그러니까 제가 저 문제를 봤어. 그러면 맨 처음에 뭐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뭐 말하자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얘는 해본다. 그럼 너네의 설계는 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펜을 대기 전까지. 응? 뭐부터 할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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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사람이 원하는 대답이라는 게 있잖아. 어쨌거나 저게 그러니까 뭐 익숙하게 많이 풀던 문제처럼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하면 0이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지금. 맞잖아. 그러면 이다 이거지?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야. S1과 S2가 같다며. 맞지? 그러니까 저거 S1 따로 구하고 S2 따로 구해서 둘이 같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적분구가 다른 넓이들 두 개를 계산할 때 3차 함수를 각각 또 적분해야 돼. 그 계산을 만약에 너네가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3차 함수를 3차 함수 아닌가? 2차 함수지? 2차 함수를 근데 저거 단순하긴 하네. 아무튼 2차 함수를 저거 적분을 할 때 저 적분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면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얘 구해서 2배 하면 너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특히나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건 뭔데? 이거잖아. 오케이. 그럼 잘 봐. 그럼 문자가 하나 늘었으니까 등식 조건이 필요해. 저 직선은 주어져 있는 건가? 여기 6,0이랑 0,8이거든. 이렇게. 그럼 제 직선이 뭐지? 이렇게인가? 그러면 저렇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저 A와 알파라는 문자 두 개가 있는 거야 나한테. 그럼 이제 저 넓이 조건까지 하면 등식 조건 두 개 생긴다 그지? 그럼 이제 연립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저 삼각형 넓이는 얼마야? 2분의 24인가? 정답은 0에서 알파까지 그 다음에 젠가?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저렇게 된다 이거냐? 인 거고. 그럼 얘는 뭐 된다? 3분의 A 알파 3승 이렇게 되나? 12고 그 다음에 알파 이렇게 되나? 그거 얼마야? 3분의 2 알파 제곱 맞나?
다음에 1차 그러면 빼기 4 빼기 4 빼기 8 그 다음에 얼마? 23가?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봐야지. 그러면 3분의 a 알파 3승 그 다음에 3분의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7 알파 12 0 이거 방정식 못 풀어서 그런 건가 이거? 그러면 얼마야? 얘를 알파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가지고 저기서 이제 알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방정식인데? 잘 봐. 아무튼 뭐 얘는 뭐 떠오르는 어떤 뭐 평가원 문제 중에서 떠오르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문제를 풀어가 봅니다. 그럼 보면 fx가 3차 함수래. gx는 저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럼 이런 거야. 저 주어져 있는 전체식 파업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저렇게 생긴 함수인가 보다. gx와 fx의 관계는 저렇다.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g0은 0이라는 조건을 줬어.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들어. 오케이. 인가? 이렇게. 저 가조건을 보고 저런 생각 안 드냐고. 혹시 F0이 0인가? 그럼 F0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모순이지, 그러면. 어? 지금 내가 저기서 F0이 0이라고 증명한 저 방법 있지. 저게, 언제지? 24학년도, 23년도 시험이지. 6월 28번? 아무튼. 맞나? 맞나 보다. 이때 이 문제가 되게 핫했단 말이야, 저게. 이 문제 정답률이 객관식인데 19%였나? 아니다. 얘가 9%인가 보다. 얘가 9%고, 뭐 얘도 아무튼 10%쯤인가? 아무튼 그랬어. 근데 아무튼 이게 여기서 어떤 함수값 하나를 알아내야 돼. 그걸 알아내면 끝나.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A, B 문자 결정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럼 등식 조건 2개를 찾아야 되는데 한 개는 금방 찾아, 아이들이. 근데 나머지 한 개를 못 찾아. 그래서 틀렸단 말이야, 대부분. 근데 그 틀린 게 이제 거의 뭐 10%도 안 되는 비율로 정답률이 나타났으니까 객관식인데 저렇게 됐다는 건 실제로 푼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지. 똑같이 하면 돼. 저기서 혹시 이건가? 함수값이 추측하고 검증하고 저 귀류법으로 검증하면 끝나.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문제란 말이야. 근데 저 문제를 자꾸 이상하게 풀어. 응?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이거 정답률이 이건 기억난다. 이게 9%였나 보다. 저 9%가 됐단 말이야. 이게 문제 보면 알 거야. 너네 나중에 보면 얘랑 뭐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이런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긴 건 똑같은데 문제를 풀어가는 풀이는 당연히 다르지. 말했잖아. 풀이에 집착하면 모든 문제는 다 다르다니까. 그럼 생각해봐. F0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해봐. F0이 양수라고 하면 모순이지. 맞잖아. 몇 F0이 0 이렇게 될 거냐? 음수여도 모순. 그러면 기류법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0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잘 봐. 이 과정이 이거야. 추측과 정당화. 그러니까 저게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는 훨씬 강도가 세죠. 저렇게 문제를 읽어 나가지 않으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실제로. 그 다음에 나조건? 저 나조건을 봤어. 그러면 쟤를 만족하는 저
집합이랑 저 B 집합? 저게 같은 집합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3 이상이다 이거지. 그러면 어쨌거나 뭐 또 같은 얘기 해보자. 위에 거 밑에 거 뭘로 볼 거야? 여기서 생각할 건 이런 거 아니야? 저 G랑 F의 관계는 나에겐 저런 식이다 이런 거잖아. 자, 그러면 자 위에 거와 밑에 거를 가지고 저 나 조건에 있는 걸 해석할 건데 뭘로 해석할 거야? 뭘로 해석할 거야? 응? 지금 뭐 답을 말 안 하면 뭐 답이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이런 거 아니잖아. 어? 뭐 선택할 거야? 아, 이거 선택하는데도 매몰 비용 발생시켜 너네? 매 시험 볼 때마다? 그러면 모든 시험이 시험 안에 못 풀지. 이런 식이면 뭐 선택할 거야? 응. 밑에 거로 해서 응. gx 마이너스 gt가 yx 이렇게 함수 추측해서 그렇게 풀었다고? 뭐 선택할 거야? 밑에 거? 왜? 왜라는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어? 난 얘로 선택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제 부호 판정하는 걸로 바뀌잖아, 문제가.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저 정적분 값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되지. 얘가 언제라고? 이렇게. 그럼 얘가 된다는 건 f가 뭐라는 건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결론이, 첫 번째 결론이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그럼 잘 봐. 쟤와 이 상황과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일까 아닐까? 아니지, 당연히. 뭐가 더 있어야 되게? 이렇게 있어야 저 B 집합과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여기서 결론이 뭔데?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근데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저 두 개의 인수를 갖는 건 알았어. 맞지? 제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3보다 작을 땐 0보다 작아야 되고 3보다 클 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나는 fx 이제 다 구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를 찾았다 이렇게.